말은 분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전달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빛이 떨린다? 허공을 본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시선에 에너지가 없고 연결되지 않아요. 내용은 좋은데 목소리도 괜찮은데 열정을 다하는데 왜 자신감 있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설득이 안 될까요? 사람은 귀로 이해하기 전에 눈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시선, 눈빛의 중요성과 자신감과 진심을 전달하는 시선, 눈빛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 시선과 눈빛은 왜 중요할까? 사람들은 발표를 보면서 사실 이런 판단을 아주 빠르게 합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네? 준비 많이 했네. 왠지 이 사람 잘할 것 같아. 또는 말하기 싫은가? 그냥 읽는 건가? 엄청 떨고 있네. 이 판단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오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작 10초 만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시선과 눈빛입니다. 눈빛은 말보다 빠르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기쁨, 흥분, 열정, 희망, 용기, 슬픔, 분노, 애처로움, 따분함, 실망, 절망. 이 감정들이 말보다 눈에서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선이 중요한 이유, 신뢰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단순히 어디를 보느냐가 아닙니다. 시선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숨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선이 흔들리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죠. 뭔가 불안하다, 확신이 없다, 진심이 아닌 것 같다, 나와 연결될 마음이 없다. 결국 말의 설득력은 논리보다도 먼저 연결감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아이 컨택을 못하는 이유는 성격 이전에 몸이 긴장한 상태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컨택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원래 내성적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변화를 보며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아이 컨택을 못하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긴급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발표 중에 시선이 무너지는 순간 머릿속에는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을 해야지? 이 다음 내용이 뭐였더라? 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날 한심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때 사람은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시선이 흔들리거나 피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이 컨택은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죠. 시선은 단순한 눈동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멋진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건 이 시선이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시선은 말보다 먼저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눈빛은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감 혹은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면 눈빛과 시선 트레이닝은 필수입니다. 시선은 곧 자신감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눈 보고 얘기해봐.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본능을 찌르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죠. 당당할 때는 눈을 볼 수 있고 떳떳하지 못할 때는 눈을 피하게 된다는 것을요. 시선은 상대에게 나 지금 진짜야. 나 숨지 않아. 당당하게 나를 보여줄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시선을 바로 세우는 순간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결국 시선 눈빛 트레이닝은 단순한 아이 컨택 연습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 청중수에 따라 시선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입니다. 시선 처리는 무조건 눈을 오래 보세요가 아닙니다. 청중이 한 명이냐 또는 많은 다수의 인원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의 형태에 따라도 달라져야 되죠. 청중 한 명을 바라봐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정을 읽으세요. 표정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요. 눈을 보고 인중을 보았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표정을 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상대가 한 명이라면 시선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은 내 눈에서 거의 모든 감정을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눈만 뚫어지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표정을 본다는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아이 컨택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눈을 쳐다보고 이러면 오히려 얼어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상대 얼굴 위에 이렇게 휴대폰이 가로로 있다. 휴대폰 화면으로 한 장면을 담듯이 표정을 부드럽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감이 줄어들고 눈빛과 시선이 훨씬 편안한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청중이 다수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지그재그를 하면서 오십시오.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기준을 토대로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느낌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청중이 많아지면 시선이 멈추는 순간 무대가 갑자기 단조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에게는 패턴이 필요합니다. 기본 패턴은 이렇게 강의실이 있다면 이 강의실 뒤에서 지그재그 점을 찍으면서 오는 거죠. 강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청중의 수가 많고 강의장이 클수록 강의장을 미리 가보고 또는 강의장의 청중의 좌석의 형태, 인원 배치, 크기 등 정보를 확인해서 지그재그의 위치를 정해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뒤쪽까지, 그러니까 무대 끝까지 시선을 주면 청중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말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여기 있는 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무대 장악력의 시작이 아닐까요? 5번째, 시선 이동은 의미 단위로 해야 자연스럽다입니다. 시선이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과 상관없이 눈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의미 단위 또는 한 문단도 좋습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산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중하게 시선을 멈추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동합시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시선이 곧 강조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안는다는 느낌으로 도장 찍듯이 꾹 눌러 부드럽게 감싸고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퍽퍽 이렇게 이제 날리는 듯한 시선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인지하시고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날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그 순간 청중은 말하는 사람의 시선을 통한 여유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은요, 특정 한 사람에게 깊게 오래 시선을 맞으십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는 그 한 명이 바로 접니다. 저 민진아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가 정한 선택을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답이 될 때까지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6번째, 힘들 때는 편한 사람부터 봐도 된다입니다. 이건 발표 불안이 심한 분들,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발표가 흔들릴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다 봐야 한다는 강박. 이렇게 해야 나의 불안함과 부족함이 보이지 않겠지 라는 강박. 이 강박 때문에 시선이 무너지고 말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도 됩니다. 욕심을 내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가장 편한 사람 또는 나를 가장 호의적으로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을 시작하세요. 시작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이 조금씩 풀리게 되면 시선을 넓히며 이동해 보는 겁니다. 7번째, 카리스마, 눈빛, 트레이닝, 시선 교환입니다. 무대 장악력은 눈에서 나온다.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눈으로 사람을 잡습니다. 그 느낌은 공격이 아닙니다. 내 눈 안에 여러분을 담겠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가능해지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훈련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피치 수업할 때도 하는 훈련입니다. 두 사람을 정해서 눈빛을 교환하는 거죠. 중요한 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눈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마주 보고 눈을 피하지 않고 버텨봅니다. 처음에는 1초, 그 다음에는 2초, 그 다음엔 3초 이렇게 길게 늘려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민망한 눈 아닙니다. 째려보는 것 아닙니다. 당당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를 정해 상대방을 쳐다보며 그 대사의 말을 눈빛으로 전달해 보세요. 다음 훈련,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시선 주기입니다. 이건 사람이 많을 때 하면 참 좋은 훈련이죠. 예를 들어 4명이 있다 또는 2명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무대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청중을 한 명씩 봅니다.
말할 내용이 있다면 한 문단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주며 말해봅니다. 2초씩 보면서 이렇게 이동해 보시고요. 점점 시간을 4초, 5초 이렇게 늘려서 있는 사람의 수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보는 겁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하면 시선이 떠돌던 사람이 시선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시선을 통제하는 순간 말의 긴장도 내려갑니다. 사람은 시각적으로도 몸이 긴장을 합니다. 앞에 나갔을 때 누군가 나를 보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긴장되고 떨리지 않나요? 그래서 시선을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훈련입니다. 시선 이동 중에도 감정과 말을 끊지 않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옮길 때 말이 끊기거나 감정이 끊깁니다. 시선을 옮길 때도 감정과 메시지를 끌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그것을 성공할 때까지 나아가실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연결이 되면 청중들은, 사람들은 미친 듯이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무대가 안정되고 설득력이 생깁니다. 무대 장악력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네, 시선 눈빛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설득 기술입니다. 눈빛이 바뀌면 자신감이 보이고 진정성이 보이고 그로 인해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내 말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선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눈안에 담아주겠다. 그 순간부터 말의 힘과 무대 장악력이 달라질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